안녕하세요. 작가 김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좀 특별한 책을 들고 왔어요.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약간 그 입시교재 표지 같이.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이 아니었다면 안 샀을 것 같은 이제 표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약간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표지 느낌이, 근데 이거를 이제 김승호 스승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딱 한 권만 읽어야 된다면 이 미즈노 남보쿠의 절제 성공학을 읽어라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 만나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소그룹으로도 만나고 큰 그룹으로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스승님께 계속 배우고 있는데, 스승님의 삶 자체가 이 책이 녹아내린 결과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짧고 안에 내용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백 여백이 굉장히 많은 글은 되게 적고 여백이 되게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되게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특히 40대, 50대 여러 가지 사업 경험도 있고, 주변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두루두루 보신 분이 이걸 보신다면 이렇게 막 찌릿찌릿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무언가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미즈노 남보쿠라는 사상가가 굉장해요. 이 앞에를 보고 제가 완전 딱 이 표지만 딱 보고 표지가 너무 수학의 정석 막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딱 표지를 보고 이 남보쿠의 설명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놀랄 수밖에 없는지. 이 사람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작은아버지 밑에서 키워졌다가 10살 때부터 술 먹고 도박하고 싸움만 하다가 18살에 도둑질로 감옥에 갔고 감옥에 근데 가서 18살부터 가난하고 죄 지은 사람들의 얼굴, 그 감옥에는 널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하고 얼굴이 달랐던 거지. 그래서 자기 운명이 궁금해가지고 관상가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관상가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운명이니 빨리 절로 가서 출가하라고. 칼 맞아 죽는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8살인데 그것도 감옥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남보쿠가 절에 갔는데 절에 스님이 딱 보더니 너 안 받아줄 거야. 너가 여기 오고 싶으면 1년 동안 보리랑 흰 콩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1년 안에 칼 맞아 죽는다고. 그 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에 들어가려면 보리랑 콩만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먹고 술도 끊고 버틴 거예요. 어울리는 무리들이 되게 난폭해서 종종 싸우기도 했지만 그냥 상처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리고 1년을 딱 무사히 넘기고 절로 가고 있었대요. 근데 관상가를 먼저 만난 거죠. 절에 가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예언했던 그 관상가한테 찾아갔더니 관상가가 깜짝 놀랐대요. 운명이 크게 바뀌었어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까? 1년 사이에 이 사람의 관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읽었거든요. 근데 이 뒤에 내용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네. 그냥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냐라고 이제 관상가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남보쿠가 얘기를 했죠. 생명을 구한 일은 없는데 보리랑 흰콩만 먹고 1년 동안 살았어요. 라고. 그니까 이 관상가가 음식을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은 거군요. 그것이 당신을 구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남보쿠가 절에 가서 출가를 할까 하다가 아니다. 운명을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이분이 정말 되게 똑똑하신 분 같아요. 왜냐면 19살, 18살에 감옥에 갔다가 19, 20 뭐 이때 그 관상가를 만나서 20, 21쯤에 이제 운명이 완전 변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운명을 공부해야자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는 이걸 보고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머리를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됐대요. 머리를 만지면 이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머리 이 두상과 그 다음에 얼굴의 인상과 이 사람이 직업이나 말투 이런 거에 맞춰서 이 사람 평소 하는 그 머리 스타일에 맞춰서 머리를 깎게 되잖아요. 3년 동안 머리를 깎으면서 사람의 얼굴 모양을 본 거예요. 굉장하죠. 그 다음에 3년은 어떻게 했을지 아세요? 목욕탕에서 일했대.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그 사람의 홀딱 벗은 알몸을 연구한 거예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또 3년 동안은 어디로 갔냐? 화장터로 갔대요. 화장터에 가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 죽은 거를 태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3년 동안. 그 죽은 사람들의 몸을 보면서 죽은 사람들의 골격을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3년은 얼굴만 공부하고 3년은 몸을 공부하고 3년은 죽은 사람들의 몸을 공부한 거죠. 이렇게 9년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 9년을 2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이 이렇게 9년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뭔가 이 안에 엄청난 내용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남보쿠는 상을 볼 때 지금 얼굴을 딱 보고 보다가 좀 의심쩍으면 옷을 싹 다 벗겨갖고 보고 그 다음 체상과 골격까지도 감정을 해서 백발백중 틀리지 않는 관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면 일부러 좀 약간 먹기 힘든 그런 거친 음식들을 대접해서 이 사람이 당황스러우니까 막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관찰해서 운명을 판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동이 되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도 안 먹고 쌀로 만든 떡도 안 먹었대요.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그를 따랐고 일본 조정에서는 대일본이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운명을 맞췄다고 전해진다고. 그래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 독특한 사상이 이 글 안에 담겨 있는데요. 정말 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이 책이. 절제를 하는 것에 따라서 네, 삶이 바뀌게 된다. 운명이 바뀌게 된다. 여기 있진 부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고 돼 있거든요. 네. 아무튼 참 여기에 근데 이렇게 또 쓰셨어요. 나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고 남보쿠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고 20살도 못 넘기고 죽을 운명까지 타고났다가 절제를 하면서 운명을 가리키게 됐고 부끄럽게도 많은 제자까지 거느렸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뜻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소홀히 여긴다면 삶이라는 큰 길에서 궁극적인 성공은 끝내 다가오지 않습니다. 라고. 네. 여기 그리고 부분적인 것 여기에 나온 이 부분 이 내용에 집중하지 말고 이 책을 통으로 3번을 읽고 책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저는 아직 다 읽진 않고 한 중간 후 정도까지 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좋았던 내용들 이 부에 대한 내용이었죠. 부. 네, 돈과 부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김승호 스승님께 이렇게 소그룹으로 계속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 스터디 모임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이걸 보니까 또 이렇게 더 확 가슴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나눠 드릴까 합니다. 자, 26페이지인데요. 나는 돈을 되게 많이 버는데 모이질 않아요. 왜 재물은요 없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네,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모든 것을 이어줍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돈이 이 돈이 계속 다니잖아요. 이 돈이 내 수중에 머물게 하려면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나갈 때는 마음속으로 다시 내게 돌아와, 다시 내게 돌아와, 오랫동안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바라야 됩니다. 돈을 쓰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귀하게 쓰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원래 계속 세상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돌았다가 또 나한테도 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도 우리가 어디 갔는데 식당을 한 번을 가도 거기 주인이 되게 잘해주고 음식도 되게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가격 대비해서 만족도가 너무 높고 되게 좋은 기억만 갖고 있으면 그 근처를 가게 되면 내가 굳이 가야 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그 식당에 가고 싶잖아요. 돈한테도 약간 그런 인상을 주라라고 돼 있어요. 네. 돈도 소중히 여기면 다시 돌아온다요. 내가 본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작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소. 재물이 오래가는 사람은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젊을 때 큰 부자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손실을 입어서 올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까요? 라고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젊을 때 큰 부자가 됐는데 복이라는 원래 가득 차면 줄어드는 것이 이치래요. 그래서 비워야지 채울 수 있고 스스로 줄지 않으면 하늘이 자연스럽게 복을 줄이게 된다고. 그래서 빨리 줄어들면 오히려 다시 채울 수 있다. 손실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시오라고. 당신의 관상을 보아하니 가난한 운명인데 열심히 일해서 복을 만들었구려. 하지만 뿌리를 잊은 잎사귀가 성할 수 없는 것처럼 본래 가난할 때 마음을 잊고 교만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소.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더 큰 복이 왔을 텐데 안타까운 것이요. 라고 하고 여기 이제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말을 읽어드릴게요. 가세가 기울어진 것은 당신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요. 괜히 아랫사람 탓하지 말고 만물을 낭비하지 말고 엄중히 절제하시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한다면 다시 번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 꼭지 약간 이제 도 닦는 느낌이죠. 근데 이 책은 근데 이거를 한번 망해봤거나 약간 이렇게 아리송할 때 이렇게 큰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책이 된다고 해요. 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 그리고 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굉장한 거라고 돼 있어요. 이 꼭지 제목이 부는 가난이 모여서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되게 난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는 가난이 모여서 된다. 나는 부의 재료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젊을 때 노력해서 큰 재물을 얻었는데 어떻게 하면 키우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남복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재물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사람이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을 불러들인 사람은 아랫사람에게는 인자하고 윗사람에게는 공손합니다. 네, 절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세가 기울는 일이 없습니다. 맞아요. 되게 가난했다가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요.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그 모습으로 살았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윗사람에게도 함부로 막 자기가 부로 인해서 졸부티를 막 팍팍 내면서 그런 자기의 가난한 성향을 보이는 게 아니고 공손하게 대해요.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은 거. 네. 미천한 때를 잊지 않고 아랫사람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부귀는 늘어납니다. 아랫사람을 자식같이 생각하면 아랫사람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부자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자기가 절제를 해서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 우리 회사 들어왔으니까 넌 무조건 술 먹지 마 라고 하면 안 된대요. 절제는 오직 자기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뭐 커피도 안 먹고 어디도 안 가고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막 그래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처럼 똑같이 해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거는 절제인데 남한테 그렇게 하는 게 인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하지만 아내가 외제차를 뽑는다. 그러면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럴 만한 그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그냥 그 차 뽑게 놔두고 집을 엄청 큰 걸 산다. 그냥 그 사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터치를 하면 안 된대요. 그런 것까지 다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인색한 게 된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가 정한 그 스트릭한 룰, 절제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행동하는 거 다 그 스트릭한 룰을 지키면서 자기 아랫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자기 주변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한테는 강요하면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이 회식하러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난 항상 짜장면만 먹었으니까 중국집에 갔는데 난 짜장면 이러면은 그 부하 직원들이 짜장면 이상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아시겠죠? 근데 시키지 않고 니네 시켜봐 골라봐 라고 하면 전 탕수육이야 저는 뭐야 막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다 시키잖아요. 그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럼 난 짜장면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딱 감이 오시죠? 네, 그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절제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면 인색한 거. 그래서 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만약에 뭐 직원들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인색하다라는 표현을 듣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그리고 김승호 스승님께 들은 말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내가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터치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부자가 되기 시작하면요. 돈도 모여들고 사람도 모여들고 기회도 모여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알려지면서 선물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회사도 커지고 이 사람의 인지도도 커지고 이 남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어디 가면 늘 똑같다는 거죠.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 이렇게 되게 뭐 잘 나가고 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정작 내 삶이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내가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그 수입이 발생한 거에 50%는 정확하게 다 아내한테 주신대요. 그래야지 남편이 사실은 비즈니스에 열중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장이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사업에 열중을 해서 그 사업체를 키운다는 건 그만큼 그 다른 배우자는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돌보고 자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마음껏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결혼 이후에 수익이 늘어난 만큼 아내한테 줘야 되고 그 돈에 대해서 아내가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터치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그건 아내의 몫이기 때문에. 혹은 뭐 여자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그건 남자분의 몫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절제를 내가 하는 건 오케이인데 남한테 강요하면 인색이다라고. 네, 이게 진짜 되게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34페이지도 인데 같은 내용이 나와요. 검소와 인색은 다르다.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인색하다고 놀리면서 시간이 갈수록 아랫사람들도 다스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검소한 생활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라고. 자, 남북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검소함은 인색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흉한 것이요. 그러니까 남한테 강요하면 흉해진다는 거죠. 그쵸? 진정한 검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라는 것이 아니요. 네. 소인들은 검소히 산다면서 아랫사람의 몫까지 가져오고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안 주죠. 임금 체불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일에도 일절 돈 한 푼 쓰지 않습니다. 이게 검소한 삶입니까? 아니죠. 이건 진짜 인색한 거죠. 이런 행동은 욕심과 인색에서 나오는 것이니 운명을 흉한 길로 이끄는 것이 당연하오. 되게 통쾌한 것 같아. 좀 욕심부리고 인색한 부자들 얘기가
뉴스 매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저 사람 돈 좀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벌었네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서 운명이 흉한 길로 간다는 거죠. 네. 그게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자, 윗사람이 인색함을 가지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없을 때 일을 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윗사람이 금전까지 손을 댄대요. 저도 이 케이스 알아요. 돈을 되게 덜 주면서 막 더 많이 부려먹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훔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일한 것보다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난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물건이 됐건 돈이 됐건 뭐가 됐건 훔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굽실거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윗사람이 저 사람 극악무도해요 라고 험담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이것이 다 검약과 인색을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니 당신은 앞으로 검약하지 않는 것이 나을 듯 싶소. 앞으로 아랫사람에게 인색함을 강요하지 말고 오로지 스스로 만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자신과 주위를 다스리시오 라고 돼 있고, 네, 더 큰 사업을 하려면 스스로 모범을 보여서 절제를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제와 겸손. 그러니까 낼 거 내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다음에 임금 줄 거 다 내고, 그리고 자기는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돈을 더 모으고, 그거에 사람들이 받아가야 할 돈이 있다면 그걸 충분히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절제와 겸손을 지켜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현인으로 우러러보게 될 것이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짧은 내용들인데 이제 질문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되게 짧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에 다 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보고 아마 계속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할 것 같고,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식, 그다음 폭식하지 않는 거, 절제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79페이지에 있는 내용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부를 꿈꾸는 분,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어느 정도 먹어야 소식하는 겁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배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고. 네, 어떤 사람은 세 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른다면, 네, 그 80%만 먹으라는 거죠. 세 공기를 먹었다면, 두 공기에서 조금,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두 공기가 먹어야지 배가 차면 한 공기 반을 먹는 거.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한 공기만 먹어도, 혹은 한 공기보다 적게 먹어도 배에 알맞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 네, 한의학적으로 소화를 담당하는 그 장부에 문이 열려서 저절로 음식이 받아들여지고 알맞다고 느껴지면 그 비위가 닫힙니다. 약간 우리가 좀 배가 찼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닫혔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서 결국은 병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합니다. 대부분 병은 이 과정을 거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 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자는 거, 사람들을 대하는 법,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걸 보고 처음 읽을 때보다 몸무게가 7kg가 빠졌다. 억지로 먹지도 않고 소비 패턴도 소박해졌다 라고 되어 있네요. 피드백이. 알라딘 독자 서평이 이렇게 나와 있고, 네. 한 번에 읽지 마시고 작가의 말처럼 적어도 3번을 읽어보세요. 인생살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식욕을 절제할 수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평범한 진리, 두고두고 진리 뇌리에 남아있어요 라고. 자, 이 책 은근 괜찮아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네. 보시면 느끼는 게 좀 많아요. 좀 약간 폭식을 한다거나 절제를 한다거나 너무 밤에 못 자고 못 일어나고 1차, 2차, 3차까지 막 즐겨 부어 마셔 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걸 보면 굉장히 뜨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절제에 성공한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랑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9월, 10월 독서 모임을 하니까 네이버 카페 리치 서클 아카데미에서 만나면 되고요. 네, 리치 서클 김세혜라고 네이버 검색하시면 리치 서클 아카데미 같이 뜨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읽어보시고 네, 기적들 여러분이 제 방송을 보면서 느낀 변화나 기적들 함께 나눠주시면 저와 우리 아카데미 식구들이 다 너무 기쁘게 행복해하면서 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아요랑 댓글이랑 공유는 어,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